가자. 크크무리다. 매우 존경받는 러시아 장군이 방금 생방송에서 상상도 못할 말을 그랬습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군대의 부패 때문입니다. 이런 솔직한 인정은 푸틴 러시아에서 전례 없습니다. 군대를 비판하거나 그를 비난하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최대 15년간의 굴라그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라디미르 추르킨 전 러시아 지상군 사령관의 발언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곧 들을 발언은 명확합니다. 장군은 이번 침공 실패의 책임을 전적으로 FSB의 부패와 치명적인 실패에 돌리고 있습니다. FSB는 I-1022 연침공 전 우크라이나에서 비밀 여론조사를 하고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만 보고했습니다. FSB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러시아군을 환영하고 키우가 3-5일 내에 함락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군이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우크라이나로 진격했고 실제로 많은 부대가 퍼레이드 유니폼까지 챙겨갔던 이유입니다. 푸틴은 아직도 그 퍼레이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을 둘러싸고 만든 부패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장군이 한 말을 들어보시죠. 그들이 말했듯이 전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고전에서 말했듯이 다른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정책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모든 전쟁엔 목표가 있습니다. 이번 특별 군사작전에서 러시아 대통령은 비나치화와 비무장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든 전술적, 작전적, 전략적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작전 초기에 관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솔직히 제 생각에는 비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러시아는 이전 수년과 수세기 동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전쟁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으로 적을 과소평가하고 우리 자신의 전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적을 잘못 판단하고 그들의 병력을 재평가했습니다. 기억이 안 하시면 2월 22일에 모두가 전쟁이 3일 만에 끝날 거라고 우리가 그들을 쉽게 이길 거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빌리시 증후군과 조지아와의 5일 전쟁에서의 사건들이 아마도 한몫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러시아 전체 정보기관에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본지 지날 대가로 북한타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70%가 우리를 지지하고 30%만이 반대한다는 허위 정보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완전히 반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0%가 우리를 지지하고 70%가 우리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이기시 어떤 기술가를 가져왔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 안에 우리는 심각하고 혹독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전 국방장관은 이 상황에서 우아하게 벗어나려고 했고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선의의 제스처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걸 선의의 제스처라 부릅니다. 이 장군의 이름은 블라디미르 차르킨입니다. 그는 2012년 러시아 지상군의 수장이었던 대령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방금 들으셨듯이 그는 특히 푸틴을 포함해서 누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히 말한 이유는 러시아에서 군대 비판이 실제로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푸틴이 직접 통과시켜 2022년 3월 5일 침공 시작 2주 만에 제정됐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푸틴에게 이 침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법을 통과시킨 이후로 이 법은 사실상 모든 사람의 입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러시아군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의 10대 소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18살입니다. 또한 그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공개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의 군대에 따르면 그것은 전쟁에 대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녀는 몇 달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단 한마디의 발언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러시아 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떻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왜 이 장군이 하는 말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줍니다. 배경을 살펴봅시다. 모두가 FSB의 큰 실수를 알지만 아직 아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14년 크림반도 합병 후 푸틴은 FSB에 우크라이나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라고
수십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서방이 적이고 러시아와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침공 직전 자신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FSB에 우크라이나에서 비밀 여론 및 설문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시 우크라이나 국민 반응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맞춰보고 싶으신가요? 이 모든 게 정말 좋은 생각처럼 들리니까요. 우리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런 걸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시험 결과와 시험지를 직접 채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두가 A를 받을 거라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일이 이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FSB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수십억을 지불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FSB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침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하도록 똑같이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 러시아 요원들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환영받을 것이고 국민들은 우크라이나 정부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FSB는 푸틴에게 국민 70%가 우크라이나 정부 전복에 러시아군 합류 가능성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찰리 멍거의 명언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동기를 보여주면 결과를 보여주겠다. FSB가 많은 돈을 주고 고용한 이들은 진실을 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정말로 진실을 말했다면 푸틴이 그들의 자금을 끊어버릴 것이고 그들은 경력을 잃게 될 테니까요. 이것이 그들이 FSB가 푸틴에게 전한 말을 그대로 반복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키이우가 3일 만에 함락된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자 크렘린군과 푸틴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침공이 실패한 지 몇 주 만에 푸틴은 정보부서를 담당했던 러시아 연방광국 국장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책임자였고 이러한 비밀 조사를 수행하는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 FSB가 푸틴에게 보고했고 그 사람은 가택연금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횡령, 정보 조작, 그리고 물론 크렘린을 속인 혐의로 여러 내부 형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웃긴 점은 이 시스템이 바로 푸틴이 자신의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해 직접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이고 이제 그 똑같이 부패한 시스템이 그를 되갚아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전쟁 초기에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이 전쟁에서 빠져나올 좋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경제는 전쟁을 오래 지속할 수 없으며 이는 전쟁을 지지하는 러시아 선정아들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가까운 미래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그리고 제가 말했던 대로 특별 군사 작전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트럼프가 제안했고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제안입니다. 만약 특별 군사 작전의 격렬한 단계가 중단되지 않는다면 말이죠. 이 제안에 따르면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러시아 예산은 아마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 즉 당신과 나의 어깨 위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진심으로 휴전협정이 체결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적어도 러시아 예산에 어느 정도 숨통을 트여줄 것입니다. 국가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수급자, 저소득 가정, 다자녀 가정, 청년 등등에게 말이죠. 아이크시멘키 요시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그 작전이 중단된다면 우리, 즉 러시아 연방의 국민들은 자동적으로 그 결과를 분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당국에게는 말하자면 새로운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즉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예산에 약간의 숨통을 트입어줌으로써 말이죠. 당국은 곧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는 사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국도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지금으로서는 저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뭔가 제게 말합니다. 당국은 가장 가능성 높은 길을 따를 것 같아요. 당국은 아마도 견과류의 거취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푸틴과 러시아 대중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공이 시작된 이후로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러시아 국민 보호를 위해 전쟁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안전을 위해
우크라이나 침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최근에 그는 러시아의 모든 전쟁 참전 용사들에게 메달을 수여시 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여기엔 I 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러시아인들과 고령의 참전 용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블라디미르 푸틴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푸틴이 싫어할 얘기죠. 들어보세요.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손주들, 그리고 증손주들까지 항상 머리 위에 맑고 평화로운 하늘이 있기를 바라며 싸웠습니다. 그런 게 정말 많아요. 네, 평온하죠.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한 카메라 워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자가 러시아 하늘이 평화롭길 바란다고 말하자마자 카메라가 푸틴을 비춥니다. 아무튼 넘어가서 우리는 또 다른 장군이 있는데 푸틴이 이번 침공에서 실패한 이후로 계속해서 푸틴을 비판해 왔습니다. 그 장군은 이고르 게르킨입니다. 이 사람은 2014년 푸틴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점령을 도운 장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푸틴의 실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최신 인터뷰가 있습니다. 러시아 뉴스 웹사이트에 게재됐고 그가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 진행된 인터뷰입니다. 이고르 게르킨은 최근 프로크롭스크 등지에서 러시아의 전술적 성공이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해체하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면요. 그가 말하는 전적으로 전념한다는 것은 전면적 동원을 뜻하며 이고르 게르킨이 올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그는 최근 전선의 전술적 성공이 결국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공들이 그에 상응하는 전략적 예비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예비군은 우크라이나 국가성을 파괴하겠다는 전략적 목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략적 승리란 첫째로 우크라이나 군대의 완전한 패배와 소멸이고 둘째로 현재 형태의 우크라이나 국가성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전혀 위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부분을 러시아와 재통합해야만 해결됩니다. 그는 전선에 있는 병력만으로는 러시아의 최대 목표인 도네츠크 전역, 자포리자 전역, 그리고 타르샨 지역 전체를 점령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런 목표가 달성돼도 우크라이나가 재훈련, 재무장에 방역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패배할 경우 젤렌스키가 해임되거나 사임할 수 있지만 게르킨은 그가 단순히 더 반러적이고 나치 성향이 강한 지도부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드론과 미사일이 계속 러시아 영토로 날아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가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려면 전면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푸틴은 2022년 9월 러시아 국민을 동원하면 오히려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영상에서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 제한을 거는데 지난주에만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심지어 전선에서 촬영한 영상조차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영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며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저희는 이를 모두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 베이식스 인사이더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가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직접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여러분의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화면 QR 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